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이걸로 한국의 로봇 기업 로보티즈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회사가 1999년에 시작해서 로봇의 핵심 부품,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까지 꽤 흥미로운 길을 걸어왔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딥 다이브를 통해서 로보티즈가 어떤 기술을 가졌고 또 최근에 어떤 중요한 변화들이 있었는지, 그래서 왜 이렇게 주목받는지 그걸 좀 명확하게 파헤쳐보는 게 저희 미션입니다. 좋습니다. 로보티즈. 말씀하신 대로 로봇의 움직임을 만드는 핵심 부품이죠. 바로 액추에이터 분야의 강자고요. 동시에 이제 개미 시리즈 같은 자율주행 로봇 솔루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부품만 파는 게 아니라 이제 로봇 시스템 전체를 보는 회사로 나아가려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 액추에이터, 다이내믹 셀, 이게 정말 핵심이군요. 자료 보니까 2023년 상반기 매출의 거의 90% 이상이 여기서 나왔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압도적이죠. 이게 로봇 팔다리가 정밀하게 움직이게 하는 관절 같은 역할이라는데, 이게 주럭이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뭐랄까 골드러시 때 청바지판 리바이스 같은 건가요? 그 비유 괜찮은데요? 비슷합니다. 그게 바로 로보티즈의 어떻게 보면 영리한 B2B 전략인 거죠. 특정 로봇 완제품 시장에서 막 경쟁하기보다는 일단 로봇 만드는 회사라면 어디든 필요한 고성능 부품을 공급하는 거예요. 자체 개발한 그 고정밀 제어 기술이나 특히 사이클로이드 감속기 같은 부품 있잖아요. 네네. 이게 뭐냐면 로봇 관절이 아주 부드럽고 정밀하게 움직이도록 그러면서도 소음 없이 힘을 전달하는 핵심 기술인데 이게 일종의 기술적 해자, 그러니까 강력한 경쟁 우위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깊은 기술력이 있었군요. 근데 부품 강자에서 그치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자율주행 로봇 개미 시리즈로 사업을 확장한 점도 눈에 띄는데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제가 좀 흥미롭게 본 게 전략 변화가 있더라고요. 2025년부터 월 구독료 받는 대신에 로봇 한 대당 약 3천만 원에 그냥 판매하는 방식으로 바꿨다고요? 네, 맞아요. 그 결정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이게 어떤 영향을 준 건가요? 좀 과감해 보이는데요? 네, 그렇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주는 구독 모델 대신에 초기 투자 비용을 빨리 회수하고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가져가겠다. 이런 좀 과감한 선택이었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요. 2024년 상반기 매출이 벌써 작년 전체 매출을 넘어섰고요. 와, 벌써요? 네. 그리고 괌 리조트나 일본의 센시드 로보틱스 같은 해외 계약도 성사됐습니다. 시기적으로도 마침 한국 정부의 규제 완화, 이게 또 중요했는데. 그 로봇법 개정 같은 거요? 맞습니다. 지능형 로봇법이나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실외 로봇, 그러니까 일개미 같은 애들이 이제 보도를 다닐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이게 또 타이밍이 아주 좋았죠. 그렇군요. 미래 기술 투자도 보니까 활발하더라고요. 오픈소스 기반 협동 로봇 8, 오픈 매뉴퓰레이터 Y. 이것도 2025년 출시 예정이고 MIT와는 피지컬 AI를 연구 중이라고요? 네, 피지컬 AI. 이게 좀 어려운데 피지컬 AI는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일까요? 피지컬 AI는요, 단순히 데이터를 학습하는 걸 넘어서요, 로봇이 실제 세상에서 물건을 어떻게 짚고 또 주변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이걸 배우는 겁니다. 말 그대로 몸으로 부딪혀 배우는 인공지능, 이걸 목표로 하는 거죠. 몸으로 배우는 AI. 네, 거의 인간 수준의 조작 능력을 구현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하는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스케일이 크네요. 이런 기술 개발과 함께 또 LG전자와의 파트너십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LG가 지분 투자도 하고 함께 휴머노이드 로봇 AI 워커를 개발해서 2025년 7월에 내놓는다고요? 예. 이건 어떤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건 기술적인 시너지도 당연히 크겠지만요. LG가 가진 그 글로벌 유통망 그리고 브랜드 파워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로보티즈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렇죠. 시장 접근성. 네. 아무리 좋은 기술도 결국 시장에 제대로 선보이는 게 중요하니까요. 이런 협력이 로보티즈가 이제 부품 회사를 넘어서 로봇 시스템 기업으로 발돋움하는데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기술 개발하고 사업 확장하고 정말 바쁘게 움직였는데 실제 회사의 재정 상태는 좀 어땠을까요? 자료를 보니까 2022년부터 24년까지는 계속 적자였는데 근데 드디어 반전이 있었네요. 맞습니다. 드디어 2025년 1분기에 8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와, 8억 원. 드디어 흑자군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한 변곡점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자율주행 로봇 판매 모델 변경 효과도 있었고
또 하나는 R&D 비용 부담이 컸던 자율주행 사업부를 로보이치라는 자회사로 분사시킨 전략, 이게 주요했다고 봅니다. 2025년 6월 1일자로 분사했죠. 아, 그 물적 분할이요. 네, 맞습니다. 그냥 자율주행 사업부를 그냥 별도 회사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흑자 전환에 어떻게 도움이 된 건가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로보티즈 본사 입장에서는 R&D 비용 부담이 큰, 어떻게 보면 좀 동덕는 하마였던 사업부를 분리시킨 거죠. 그래서 본사의 재무 부담을 확 덜고 핵심인 액추에이터랑 아까 말한 피지컬 AI 연구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분사된 로보이츠는 이제 독립적으로 투자 유치를 하기도 더 쉬워지겠죠. 아하, 그런 구조군요. 네, 물론 이게 기존 주주들한테는 좀 임감할 수 있어서 로보이츠를 향후 5년간 상장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주주 우려를 좀 완화하려는 거죠. 재무 상태도 보니까 과거 적자에도 불구하고 부채 비율은 4.4%로 아주 낮고 현금도 217억 원이나 확보해둔 상태였네요. 재무 관리는 잘 해온 것 같은데요. 네, 그 점은 긍정적입니다. 재무 안정성은 비교적 잘 관리해왔어요. 근데 좀 의아한 게 증권사 분석가들의 목표 주가가 왜 이렇게 차이가 큰 걸까요? 어떤 데는 7만 7천 원인데 어떤 데는 0원 혹은 2만 7천 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하죠? 그게 참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로보티즈의 미래 가치에 대한 평가가 정말 극명하게 엇갈린다는 뜻입니다. 성장 잠재력을 아주 높게 보는 시각도 있는 반면에 아직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 이런 신중론도 공존하는 거죠. 해외 매출 비중이 70%나 되고 특히 북미가 50%를 차지할 정도로 글로벌 시장에서는 인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70%나요. 대단하네요. 네, 하지만 결국 지속적인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고 또 미래 기술들의 성공 여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로보티즈 이야기를 쭉 파보니까요. 핵심 부품 기술에서 출발해서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그리고 심지어 피지컬 AI까지 로봇 산업의 거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아주 야심찬 여정이 보이네요. 네, 그렇죠. 파트너십이나 규제 환경 같은 외부 요인도 잘 활용하면서 최근에는 또 재무적인 성과까지 만들어냈고요. 맞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딥다이브를 통해 한 로봇 기업이 자신의 핵심 강점을 어떻게 활용하고 또 때로는 과감한 전략적 변화를 통해서 성장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나아가는지 그 구체적인 사례를 보셨습니다. 부품 공급자이면서 동시에 시스템 개발자라는 이 두 가지 정체성을 동시에 가져가려는 모습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이걸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겁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데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항상 그렇듯 생각해볼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로보티즈가 MIT와 개발 중인 그 피지컬 AI와 정교한 로봇손 기술, 이게 정말로 인간처럼 능숙하게 세상을 다루는 로봇을 가능하게 한다면요.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기술 발전 속도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을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될 사회적 또 윤리적 질문들은 과연 무엇일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